330쪽입니다. 미분 마지막 단원이고요. 내용 보시면 그 330쪽의 내용을 보시면 되고 있는 거겠지?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어?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속도가 속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수학 2에 있었던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구조가. 그죠?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방부등식에 활용하는 거, 또 속도가 속도 하는 거 거의 똑같고 마지막에 속도가 속도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되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뭐 수투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아무튼 최대 최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수투에서 했던 걸 생각하는 거야. 새로 배우는 건 나중에. 일단 수투에서 했던 걸 떠올려 봐. 최대 최소 구하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법이 뭐였다? 그러지 뭐. 구간 안에 극점 다 찾고 양쪽 경계값 찾아서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그게 최대 최소를 찾는 방법이었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간이 주어져 있으면 그 주어진 구간 안에서 극점이 있는지 찾는 거야. 극점 찾는 건 미분에서 0되는 걸 찾겠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그리고 양쪽 경계값은 대입해보면 되는 거고. 혹시 이게 뭐 열린 구간이면 최대 최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오인데 설마 없는 게 나오겠어? 그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지. 또 뭐 방정식 부등식에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방정식에 활용하는 거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를 찾았었다고. 방정식에 활용을 하겠다는 건 해를 찾는 게 아니었어. 이거 수트에서 했던 거니까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 거야. 방정식에 해를 찾겠다는 건 방정식에 활용을 하겠다는 건 해를 찾는 게 아니었다고. 활용을 하겠다는 건 방정식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겠다 그런 거였다고요. 그지? 그래서 왜 우리 수투는 3차 함수를 주로 했었잖아. 그래서 왜 3차 함수 개형이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여기서 x축이랑 만나는 게 몇 개 있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지? 이게 수투에서 했던 방정식의 활용 실근의 개수 찾는 거였는데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그래프 그려놓고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 살펴보는 거다 그런 이야기야. 혹은 뭐 fx는 k fx 그래프 그려놓고 y는 k 그려가지고 실근의 개수 몇 개 있는지 찾아보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부등식도 마찬가지지. 사실상 부등식은 뭐였냐면 너무 말로만 하나? 뭘 좀 쓸까? 부등식에 활용하는 거.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0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만족했으면 좋겠대. fx가 a보다 커요. 부등식의 해를 찾는 거 아니야. 당연히. 부등식에 활용하겠다는 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끔 a의 값을 찾으세요. a의 범위를 찾으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였다고요. 그지? 그래서 주어진 구간에서 얘도 그냥 꼭 구간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편의상 구간 알파 베타에서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뭘 찾았어? 요 구간에서 fx의 최소값 찾았다고요. 그지? 요 녀석의 최소값 찾아서 이 최소값보다 a가 더 작으면 돼요. 이런 거 하는 거였어. 혹은 뭐 fx가 gx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나오면 뭐 했는데 저로 넘겼잖아요. 반대로. fx가 gx보다 항상 작았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 fx 빼기 gx라는 녀석을 찾아가지고 요 녀석의 최대값 찾았다고요. 그 최대값이 0보다 작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지? 그래서 결국 부등식에 활용하겠다는 건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는 거와 다르지 않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물론 여기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없는 경우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 그림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 이게 뭔지 기억나 이거? x가 a보다 클 때 a야. fx가 0보다 커요. 이걸 증명하시오야. 근데 이게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도 최소값이 존재하는 녀석이면 최소값이 0보다 커요. 이러면 돼.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면 최소값이 0보다 커요. 이러면 성립하는 거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최소값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최소값이 없는 경우는 이런 식의 그래프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하는 건 뭐였냐면 출발할 때 0 이상이고 계속해서 증가만 해. 그렇다면 내려올 일이 없으니까 계속 0보다 큰 거야. 이렇게 식으로 증명을 했었다고요. 그죠? 이거 다 수투할 때 했던 거다 그런 이야기야.
요 녀석들을 다항함수에서 초월함수로만 바꿔가지고 그냥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속도는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문제 풀러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했던 얘기 책에서 다시 눈으로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332페이지고요. 332페이지 보시면 노란색 밑줄 그어져 있죠. 똑같이 밑줄 그어서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fx의 최대값, 최소값은 fx의 극값과 닫힌 구간의 양 끝에서의 함수값 fa, fb의 크기를 비교해서 구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그게 최대, 최소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밑에 바이블 포인트에 보시면 똑같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옆에 넘어와서 보면 최대, 최소 활용 나와 있는데 이거 뭐 말로 하기가 좀 그래. 노란색으로 써 있는 거 눈으로만 보면 변수 정해서 미주수로 놓고 식 찾아가지고 미분해서 최대값 찾으세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말은 별게 아니잖아. 뭐 그럴 수 있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지보고 풀라 그래봐. 아무튼 예제로 바로 가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최대값이나 최소값 찾으세요. 혹은 방정식, 부등식 뭐 활용하는 거 이거 전부 다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프 그리는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소리 했다고. 맨 앞에서 확인했어야 되는 건 당연히 x에 넣을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좀 더 정확히는 넣을 수 없는 숫자가 누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맨 처음 보는 건 정역이랑 치역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대칭인지 주기인지 이거는 대칭성이나 주기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건 좀 쉽게 그리려고 한쪽만 그려서 복사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뭐 원점 대칭이래 1사오면만 그려서 복사하면 되고 Y축 대칭이래 오른쪽 뭐 그려가지고 복사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녀석들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원래는 X절편이나 Y절편 찾았어. 즉 fx는 0 되는 점 찾고 그 다음 극점 찾고 그 다음 변곡점을 찾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극한값 찾으라고 했어. 무한대로 가는 극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 혹시 점근선 있으면 점근선에서의 극한 그런 것들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주 정밀한 그래프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특히나 요 단원에 넘어오면 어차피 최대값, 최소값 갖는 점 어디 있는지 혹은 뭐 극한 보냈을 때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얘는 거의 찾을 일이 없어요. 이제 대충 그리면 되거든. 아주 정밀하게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히 요 녀석 중요하지. 요 녀석도 중요하지. 근데 요놈 극점 찾아야 되니까 F'X 중요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극한이 좀 중요해요. 특히나 뭐 무한대로 가는 극한 당연히 중요하고 점근선이 있다면 그 점근선 근처에서의 극한값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걔네들만 잘 찾아도 대략적인 그래프는 그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문제 몇 개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1번은 딱히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예제 순서대로 좀 볼까요? 첫 번째 예제 보시면 얘는 구간이 아예 딱 정해져 있죠. fx가 x제곱 더하기 3,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1이고 구간이 주어지기를 이제 0에서 2 사이래요. 그냥 얘는 그래프를 사실은 다 그릴 필요도 없지. 구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저 구간 안에서 극점이 있는지 또 양쪽 경계값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이런 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냥 미분만 해보면 되는 거지. 근데 공부한다 치고 그래프를 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을까? 요? 싫은 말아. 그려볼까? 아니야 뒤에 그릴 거 많아. 일단 미분하면 분모 제곱하고요. 분자 미분 1이야.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자에 있는 것만 정리를 좀 해보면 요거 마이너스 2x제곱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2x 있고요. 뒤에 더하기 3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3, 1에 1, 1에 얘한테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거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x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그죠?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건 어차피 맨날 양수잖아. 우리가 이제 극점을 찾으려고 하는 건 F'이 0이 되는 점이면서 동시에 그 점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거든. 굳이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서 부호를 살펴보는 건 귀찮단 말이야. 이계도함수를 보는 건 귀찮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상태에서 그냥 부호 살펴보면 좋은데 어차피 분모는 양수인 걸로 정해져 있으니까 분자의 부호만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마이너스 3하고 1에서 x축이랑 만날 건데 최고치 한계수 음수야. 마이너스 3에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네. 감소하다 증가했다는 이야기고 여기선 증가하다 감소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1에서 극대를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F'이 1에서 0인데 그 점이 극대다 그런 이야기지. 마이너스 3에서 극소다 그런 이야기고. 그지? 어차피 나머지 구간에서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 확인해야 되는 건 F1. 요 녀석이 아마 최대값이 될 거고요. 극대니까. F0하고 F2 중에서 누가 더 작은지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보면 되겠다. 그런 소리라고요. 이해되죠? 뭐 두 번째 것도 보시면 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인 x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이 녀석도 마찬가지겠지. 그죠? 결국에는 미분해서 0되는 점 찾아보시면 되고 그 점의 좌우에서 부호 살펴보면 극대인지 극소인지 알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어디가 최대인지 혹은 최소일지도 알아낼 수 있고 미분해보면 분모 제곱한 거 어차피 양수다. 그죠? 우리는 지금 값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F'이 0되는 점 찾으려고 하는 벌써 줄리면 안 되지 않니? 이 새끼야? 너 그럼요. 환영이지. 여기 서서 해. 여기 카메라 안 나와. 그렇네. 저기 서 있으면 잠은 깨니까. 아무도 안 봐. 걱정 마. 뭐라고? 왜 봐? 왜 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본다고? 아 그래? 그래. 고마워. 난 누가 볼 거라고 생각하고 찍는 게 아니거든. 약간 뭐랄까 약간 일기 같은 거야. 나한테 약간 브이로그 같은 거야. 나 오늘 일했어. 본다니까 깜짝 놀랐네. 고마워 봐줘서. 뭐 얻어 맞았어. 아무튼 이거 다시 문제로 와서 보면 극점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호 바뀌는 게 관심사잖아. F'의 분모 제곱이 되는 건 어차피 딱 보니까 0보다 큰 거고 제곱하는 거니까 이제 별로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죠. 분자만 신경 잘 쓰시면 되고 분자 보면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하면 이제 코사인 x 이렇게 생각했다. 그죠? 그래서 코사인 x, 사인 x, 사인 x, 코사인 x는 날라가겠네요. 분자에 남는 게 2 코사인 x 밖에 안 남아요. 분모는 어차피 제곱이니까 양수일 거고. 그래서 이 녀석이 0 되는 거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코사인 0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이 범위에서 x는 이제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가 될 텐데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부호 바뀌기를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다가 다시 양수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점이 극대가 되겠죠? 요 점이 극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이랑 최소값 찾으세요인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일단 0부터 2파이까지 계속 증가하는 중이었으니까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F가 대충 이렇게 올라가다가 2분의 파에서 극대 찍고 내려가다가 2분의 3파에서 극소 찍고 올라가다가 멈추겠네 정도는 우리가 느낌상 알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가지고 이제 그림 그리는 거고요. 실제로는 아마 얘랑 얘는 같은 값이겠죠?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x에다가 2파이 더하기 x 집어넣으면 똑같잖아. 사인 2파이 플러스 x는 그냥 사인 x니까 다시 말해서 이놈 전체적으로 보면 주기함수다 그 얘기거든요. 2파이만큼 한 주기 그리세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멈출 텐데 그 뒤로 다시 올라가다가 극대 찍고 극소 찍고 올라가다 멈출 거라는 거야. 그죠? 이런 식의 그림이 반복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인데 최대이면서 최소가 아니겠냐 그 소리인 거지. 뭐 싫으면 얘도 찾아보시든가.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아주 정밀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겠거니 정도는 우리가
이 상상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값을 다 찾아보지 않아도. 궁금하면 지금 보시면 표 다 그려져 있고요. 증감표 다 그려져 있고 함수값 다 찾아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어차피 극값이랑 양쪽 경계값 다 찾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덜 하려면 덜 숫자를 세 보려면 이제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겼을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소리고요. 이따가 저 방정식 부등식 하러 가서 좀 그래프 몇 개 더 그려볼 예정이에요. 아무튼 이제 2번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반원에 내접하고 선분 AB가 반원의 지름인 사다리꼴이 있는데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변하는 걸 생각해 보면 사다리꼴의 밑변은 4로 변하지 않죠. 4 맞지? 4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바뀔 수 있는 모양은 뭐 이렇게 좀 넓적한 녀석이 될 수도 있고 삼각형 비슷하게 뾰족한 녀석이 될 수도 있고 그지? 이렇게 변할 거거든. 그럼 저 변하는 것의 변수를 어디다 둘 거냐는 사실 여러분 마음이에요. 어디다 둘지는 니네 마음이라고. 책에서는 각도 하나를 세타라고 뒀는데 그 세타도요. 이제 앞으로 우리 이런 도형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거라서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책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쪽 각도를 세타라고 두고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굳이 꼭 여기가 세타가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야. 다른 데를 세타라고 두셔도 상관없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데를 세타라고 하셔도 돼요. 니네 마음이야. 아무렇게나 두고 하셔도 돼요. 책에선 여기를 세타라고 했거든요. 이제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어쨌든 사다리꼴이니까 밑에 변의 길이는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이거 넓이 구하려면 위에 변하고 높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라는 건데 여기서 수선 하나 떨어뜨려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 직각삼각형 중에서 요 변의 길이는 2로 일정한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고 세타만 변하는 거거든. 이거에 따라서 위에 변의 길이, 요 길이 하고 높이를 한꺼번에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좀 바로 보이잖아. 용이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 녀석을 세타라고 두고 문제를 풀었다는 거야. 근데 저게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게 들어오면 다른 걸 잡아서 하셔도 되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나 실컷 열심히 풀었는데 해설이랑 좀 다른데 상관없어요. 답만 맞으면 되지. 답만 맞으면 되지. 그지? 그렇다는 이야기고 아무튼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도형 나와서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뭔가 보조선 같은 게 필요하다고 치면 당연히 원주 위에 있는 점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그는 원의 중심에다 이어야 돼. 반지름 일정하니까. 그지? 뭔가 보조선 같은 게 필요하다 싶으면 당연히 첫 번째는 반지름 나타내는 보조선.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지만 또 그 점에서의 접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직각삼각형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얘는 얘 한 것처럼 여기를 세타라고 보고 좀 풀어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서 한 것처럼 생각해보면 요 위에 변의 길이는 요 길이 2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 길이. 요 길이는 이제 요거가 코사인 세타니까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요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는 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사인이니까 2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넓이는 위에 밑에 변이 4 위에 변이 요거 2 코사인이 2배야. 4 코사인 세타 반 나눌 거고요. 높이가 또 2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 가지고 미분하시면 되고요. 할 때도 2 약분되고 4 땡겨내면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뭐 그냥 해도 되긴 하겠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저거 미분해서 이제 0 되는 거 찾는 거잖아. 뭐 그냥 할까요? 이거 이제 세타 가지고 미분해보면 4는 그냥 있는 거고 둘이 곱하기야 그죠? 요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이번엔 앞에 게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0 되는 걸 찾아보시면 되고요.
찾으러 가보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고 얘네들은 코사인이니까 요거 코사인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방정식 푸는 거잖아. 그지? 우리 수 원할 때 했던 것처럼 4는 다 땡겨내고 나서 보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고요. 요 녀석을 1 빼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2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0 되는 건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거나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랑 2분의 1일 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더 할 얘기 없죠? 됐고요. 뒤로 넘어가서요. 방정식, 부등식 활용 가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밑줄 먼저 그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제로 가볼게요. 338페이지에 보시면 노란색 밑줄 똑같이 갈 거예요. 두 번째 줄부터요. 방정식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락 내려와서 보시면 또 이때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 옆에 방정식 fx는 g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함수 y는 fx 빼기 g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과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수투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오른쪽에 가서 볼 텐데 근데 이제 수투에서 조금 더 발전된 거를 생각해 보자면 표시만 하고 나서 제가 칠판에 할게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예를 들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x에 대한 방정식 2의 x제곱은 tx 얘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y는 gt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해서 그 바로 밑에 첫 번째 방법으로 라고 되어 있고 중간쯤에 오면 두 번째 방법으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우리가 1학년이 아니고 작년에 할 때는 당연히 첫 번째 방법으로 풀었어요. 물론 첫 번째 방법도 잘 못 풀긴 했지. 차이가 뭐냐면 2x 이렇게 해서 실근의 개수 찾는 거잖아. 그죠? 교점의 개수 찾는 거니까. 실근의 개수 찾는 건데 우리 이거를 수투했을 때처럼 생각해 보면 요 녀석 그래프 그리고 요 녀석 그래프 그릴 건데 t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기울기가 달라진다고요. 그지?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요 녀석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얘는 0,0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그럼 t가 변하면 t가 양수면 0일 때 안 만나고요. 0보다 커져? 안 만나 그러다 처음으로 만나는 게 언제냐면 접할 때다 그 얘기라고요. 그 뒤로 두 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투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좌변에 이렇게 생긴 거 있고 우변에 얘가 있대. 아 이거 tx? 그러면 저거 그냥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원점에서 접선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었다고요. 이해되지 무슨 얘기지? t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 보면 원점에 점 박혀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0,0에서 접선 그었을 때 그 접선을 기준으로 개수가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 풀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 근데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요 녀석을 변화시킬 때 tx라고 되어 있는 걸 변화시키는 것보다 그냥 y는 t 이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좀 더 편하잖아.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뭐다? x를 절로 던지는 거다. 즉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지만 우리는 x분의 2의 x는 t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투할 때는 그냥 더하기 빼기로 이항하는 것만 했지만 이제는 미지수 x가 분모에 있어도 우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 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냐 라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 라고 되어 있는 게 그거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자주 나오니까 요 정도 숫자는 그냥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은데 요거 지금 2의 x제곱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지수함수거든요. 그리고 요거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잖아요. 접하는 게 어디예요? 접점이 어디예요? 요거 1,2예요. 실제로 요 미분해서 1 대입해 보면 2가 나오죠.
그리고 요 1,1을 지나가기 때문에 요 두 점 이어도 요 기울기가 2거든요. 그래서 요 점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딱 지나가요. 공교롭게도 외우기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때는 t가 딱 2일 때 그때가 접선이고요. 요거보다 작으면 안 만나요. 요거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요. 일단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요 녀석 그래프 그리는 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하려고 막 서둘러 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y는 x분의 2x제곱. 요 녀석이 대충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그려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일단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정의역, 치역은 못했고요.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칭성이나 죽이 있는지 볼 거고, 절편, 극점, 변곡점, 그 다음에 극한 살펴볼 건데 요 극한을 미리 좀 살펴볼 거야. 여기 위에서. 극한을 좀 미리 살펴볼 거야. 대략적인 그래프의 모양이 필요한 거지 정확히 어디서 오목 볼록이 바뀌는지 관심 없잖아요. 우린 상수함수 그어서 만나는 점이 몇 개냐기 때문에 극점 위치랑 마지막으로 어떻게 뻗쳐가는지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것들만 좀 살펴보자는 거야. 글씨가 왜 다 똑같이 생겼니? 여기는 f'(x), 여기는 2번 x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하고요. 별로 안 중요해요. 얘하고 얘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죠? 그것들 위주로 일단 그려볼 텐데, 그래서 그림을 그리러 가서 보면 일단 정의역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 넣을 수 없는 숫자 구분해 보면 어때요? x에 0은 집어넣을 수가 없죠. 분모 x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x에 0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 무슨 얘기다? 요거 극한에서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을 찾아봐야 된다. 0 플러스일 때 fx랑 x가 0 마이너스일 때 fx 꼭 살펴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 다음 대칭. 뭐 딱히 주기 뭐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대칭이나 주기를 파악하는 건, 대칭성을 파악하는 건 x에다 마이너스 x 넣어보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x 집어넣어서 원래 거랑 별 다르지 않은데? 그럼 y식 대칭인 거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는데 식 전체에 마이너스 달린 거랑 똑같이 생겼네? 그럼 이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이 마이너스를 얘한테 준다고 해도 이거랑 둘은 별로 딱히 상관없이 생겼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지? 그리고 얘는 특별히 대칭 이런 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칭이나 주기 따위는 없다. 그런 이야기고, 극한 살펴볼 때 깜짝이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니 맞다. 네가 오늘 늦게 온다 그랬구나. 시험을 봤어야 됐어.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한 얘기했어.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야. 볼 사람이 한 명 늘었네. 조회수가 1 늘어났고. 네가 여러 번 누르는 거 아니야? 뭐 얘기하다 말았지? 가끔 그래서 내 핸드폰에서 자꾸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뭘 분석했다면서 나보고 보라는 거야. 뭘 분석해, 분석하기는. 그 수작당에 지금 영상을 올리는 선생님이 나하고 태화쌤만 전체 공개를 올리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각자 자기 계정에다 올리시는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보내. 카톡으로. 핸드폰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난 그냥 지금 339쪽 하고 있어요. 잠깐만 5분 전으로 가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를 찾고 있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얘랑 얘를 실제로 그려가지고 t가 달라지는 건 0,0 지나가는 직선이야. 그래서 이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건 접할 때이기 때문에 0,0 지나가는 접선이다 가지고 주로 우리 문제를 풀었는데, 똑같은 걸 x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식을 바꾸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상수함수니까 요놈 그래프만 그려도 교점의 개수가 금방 찾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 그리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요 녀석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래서 정의역에 0 집어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극한으로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인 거 봐야 되고 그거 외에는 나머지 특별히 범위가 없지만 살펴봐야 되는 건 무한대로 갈 때의 fx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fx 이런 것들을 찾아볼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얘부터 살펴보자고. 0 플러스로 갈 때 fx 대충 어디일 것 같아? 어느 정도일 것 같아? 0 플러스라는 거 지금 분모는 0 플러스야. 분자는 여기 0 집어넣으면 1이죠. 그럼 0 플러스 분의 1이거든. 이거 무슨 얘기야? 발산. 뭘로 발산? 뭐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 양수인 상태인데 0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런 이야기야. 얘는 어때? 0 마이너스면? 거꾸로겠지.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는 1로 가. 근데 분모가 0 마이너스니까 음수라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얘는 어때? fx가 이제 x가 무한대로 간대. 그냥 커지는 거야. 그럼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지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지수함수랑 다항함수가 둘이 붙으면 누가 이겨? 항상 언제나 죽어도 지수함수가 이겨. 지수함수, 다항함수, 로그함수 붙으면 항상 지수함수가 이겨. 항상 로그함수가 져. 기억하세요. 혹시 잘 왜 그러나요 싶으면 로피탈 같은 거 생각해봐도 돼. 로피탈 생각해봐도 돼.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잖아. 이 미분해보면 1분의 2x거든. 다시 해보면 분모는 1인데 분자는 그대로 무한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2x가 이긴다고요. 지수가 이기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 생각해보면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지만 얘가 이길 거니까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얘는 어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니까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지. 지수함수가 더 세거든. 한데 부호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0 플러스일 때 무한대야. 근데 이거는 지금 0에 닿으면 안 되는 거고 0 플러스라는 건 다가가고 있는 중에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잖아. 그래프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라는 거야. 0의 플러스에서 다가가면 발산하니까 0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잠깐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잖아. 얘가 무한대가 아닌데? 이런 씨. 요거부터 다시.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까 이상했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거든? 분모는 마이너스 무한대야. 근데 분자는 뭐야? 0이잖아. 이 x제곱에 마이너스 무한대면 0이잖아.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0이 돼. 0은 0인데 음수인 0이 돼. 그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0 마이너스야. 0이 돼. 그런데 음수야.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0이 돼. 근데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야. 점점점 0이 되는데 음수인 상태로 점점점 0이 될 거다. 그런 얘기라고. 얘는 어때? 플러스로 갈 때 무한대는 플러스로 그냥 이쪽으로 가겠지 그냥. 뭐 정확히 얼마나 가파르게 얼마나 완만하게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이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좀 자세한 그림은 뭘로 찾아? 미분한 걸로 찾으면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요 녀석을 미분해보면 분모는 제곱할 거고 분자는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분모는 어차피 x제곱이라 크게 신경 쓸 거 아니고 2x에 x-1이야. 이거 0 되는 거 1 하나밖에 없어. 어디라고? 여기가 1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여긴 극점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대충 이런 모양새의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가 된다는 거야. 요 1은 실제로 y좌표는 얼마야? 여기다 1 집어넣어 보면 2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얘는 밑으로 영원히 내려가고 옆으로 영원히 가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1,2 찍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될 거야. 이게 누구다? 얘다 그 얘기야. 이 상태에서 y는 t는 상수함수니까 보면 어때? t가 음수면 계속 한 점에서 만나다가 0이 되면 안 만나? 0보다 크면 안 만나? 2가 되면 그때부터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뒤로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런 이야기가 돼.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요 녀석 그림만 이렇게 대충 그릴 수 있으면 여기다 대고 GT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야. 실제로 책에 보시면 339쪽에 봐봐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그림 그려져 있죠. 그 그림이 이거거든요.
대충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왼쪽은 이렇게 붙어 있고 오른쪽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잖아. 이렇게 그렸다는 건데 엄청 정밀하게 막 그릴 필요 없고 책에서는 그냥 극점 하나만 딸랑 찾아가지고 그림을 그렸거든. F 프라임 부호만 보고.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성의 있게 보려면 요 극한값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 극한값을 살펴보는 요령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의역에 넣을 수 있는 숫자 없는 숫자 그리고 무한대로 보내는 거 이런 것들만 살펴봐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비슷한 걸로 저건 좀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예제 아니 여기 3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그 예를 들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문제 풀 때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둘 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340쪽 바이블 포인트에 보면 1번 fx는 0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번 fx는 gx의 이 실근의 개수는 한쪽으로 다 넘겨서 fx 빼기 gx 이거랑 x축의 교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방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fx는 gx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실근을 찾을 때 gx분의 fx라는 녀석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요. 이것처럼 t만 남겨놓고 나머지 절로 넘긴다고. 넘길 때 빼기로만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기로도 넘겨서 상수항 만들 수 있다고요. 뭐 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요 녀석 그래프를 그려서 실근의 개수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래프 그린 연습을 좀 해야겠지? 부등식 내려올게요. 부등식에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결국엔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였어요. 옆에 가서 그냥 바이블 포인트 바로 가서 보면 어떤 구간에서 바이블 포인트 1번 어떤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줄 때 그 구간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이 양수임을 보인다. 결국 최소값을 보란 이야기예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면 최대값을 보시면 되겠죠. 2번도 마찬가지. fx랑 gx 비교하세요거든. 이것도 한쪽으로 이항해서 fx 빼기 gx가 0보다 커요. 그거 하라는 거랑 똑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짧게 이야기했지만 수투할 때도 했죠. 최대값, 최소값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고. 요 구간에서 fx가 0보다 커요. 이걸 보여주는 방법 뭐였다? fa가 0 이상이면서 f'x가 0보다 커요. 이걸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었다고요. 그죠? 책에 안 써있지만 이것도 여러분 써. 3번 하고 이거 써놔. 최대값, 최소값이 없으면 뭐 해야 돼? 요 구간에서 뭐라고 써야 되냐? 이것만 써도 되겠지? 3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세요. 최소값이 없으면 어쩔 거냐? 이렇게 보여줄 거라고요. x가 a보다 큰 곳에서 fx가 0보다 커요를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fa가 0 이상 f'x가 0보다 크다. 이거 두 개를 보여주면 된다. 뭐 했는데 40분이나 했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다고 내가? 어쩔 수 없지. 예제 3번. 예제 3번에 1번 보면 2x-x는 a 이렇게 생겼대. 얘가 실근 두 개 가졌으면 좋겠대요. 그냥 얘는 a가 오른쪽에 혼자 떨렁 있잖아. 그죠? 왼쪽 거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겠네. fx라고 하고요.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당연히 정의역부터 볼 텐데 특별히 정의역에 제한은 없다. 그죠? 그러니까 뭐 조심해야 될 거 딱히 없고 x 점근선도 딱히 없고 치역 살펴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프 그리면 해결되는 거니까. 그 다음 극한은 살펴봐야 돼. 그래도 x가 정의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점근선은 없겠지만 어쨌든 무한대로 갈 때 fx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정도는 찾아봐야겠죠. 요거는
x가 무한대로 가면 요 놈도 무한대고 요 놈도 무한대인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놈이 짱이야. 얘는 쩌리. 그래 얘는 그냥 무한대야.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요 놈은 0이야. 요 놈은 빼기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빼는 거니까 양의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 왼쪽으로 가도 무한대고 오른쪽으로 가도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왼쪽도 위로 가는 거고 오른쪽도 위로 가는 거야. 중간 어디에 한번 꺾이긴 하겠지? 그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 이제. 그죠? 그거 뭘로 찾는다고? 미분해서 찾으면 된다고요. 미분해보면 2x 빼기 1 이렇게 생겼고요. 0 되는 거 찾아보면 x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다가 올라갈 거라고 0에서 0 대입해보면 2x 빼기 0이니까 1 되겠네요. 그죠? 그럼 a가 1보다 크거나 커야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나? 두 점에서 만나려면 a가 1보다 커야 돼. 그런 이야기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의 그림이라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뾰족하게 생겼는지 혹은 뭐 지금 정확한 그림을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좀 완만하게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커지거든요. 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가 있어? 그릴 필요 없잖아. 대충 그리면 되지. 그지? 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2번. 아 근데 그냥 이거는 듣고 흘려도 되는데 그래도 이거를 대충 생각해 보면 말이야. 대충만 생각해 봐. 자니? 이거랑 요거랑 더 하는 거거든. 저 두 개를 더 하는 거거든. 요 놈은 요렇게 생겼고요. 요 놈은 요렇게 생겼어요. 그거 두 개를 더 하래. 두 개를 더 하래. 그러면 얘한테다가 요 놈들을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더 하는 거라고. 갑자기 길어졌어. 요런 녀석들을 더 하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졸라 커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만큼을 더 하는 거고 요만큼을 더 하는 거고 더 하는 거고 더 하는 거고 더 하는 거고 더 하는 거다 그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가 얘는 약간 원래 이 EX라는 녀석이 왼쪽으로 가면 0에 점근하잖아요. 점근선이잖아요. 요 Y는 마이너스 X의 점근선이야. 이렇게 따라오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혼자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1,여기구나. 0,1이라고 찾아진 거지. 그림상으로.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 완전히 대칭인 그림은 아닐 거고 왼쪽은 마이너스 x에 가깝게 다가오다가 오른쪽에서는 좀 더 빠르게 커져갈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것처럼 생겼을 거다라는 거지. 근데 필요하면 모를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건 몰라도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어디가 극점이구나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그지? 2번. lnx는 kx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우리 아까 예제 풀었던 것처럼 요 녀석 그림 그리고 요 녀석 그림 그려가지고 얘가 0,0 지나는 접선 그거 생각해도 되거든요. 참고로 요 녀석 우리 아까 그랬던 지수함수의 역함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 0,0에서 접선 그은 거거든요. 요 점에 좌표 뭐게? 이거 아까 지수함수였다고요? 0,0에서 접선 그었어. 요점 좌표 뭐였다고요? 1,2였다고. 그럼 요점 좌표 뭐야? 2,1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2분의 1이라고요? 실제로 얘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 2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문제 푸세요. 그러면 k가 이제 요거 넘는 거야. k가 음수면 계속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그러다가 0까지는 한 점에서 만나는데 0보다 커지면 두 점에서 만나겠지. 언제까지 두 점이냐면 2분의 1 될 때까지 두 점이야. 2분의 1이 되면 한 점이고 그보다 커지면 이제 안 만나.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보소. 막 훌렁훌렁. 저 은재 저거 좀 꺼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 말고 어떻게도 할 수 있다고. 이 x 절로 던지자고. 저리로 던져서 x분의 ln x가 k다. 이렇게 해서 요 녀석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거야. 요거 그림 그려가지고 얘는 상수함수니까 이제 위아래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런 이야기지. 책에 없지? 그려봐. 요거 그림 그려봐. 1분 시간 줄 거야. 앞에 조금만 얘기해. 제일 처음 봐야 되는 거 뭐였냐면 정의역 보는 거였다고. 이 정의역 가지고 뭘 확인하는 거였냐면 혹시 점근선 같은 게 있는지. 지금 얘 같은 경우엔 그럼 요건 내가 하고 다른 거 시켜야겠다. 정의역부터 살펴. 이거 정의역 뭐야? x가 0보다 커야 돼. 로그잖아. ln이니까 x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점근선이 있죠. x는 0이라는 점근선이 있다고. 그러니까 살펴봐야 될 극한이 누구다? 0 플러스일 때 fx를 살펴봐야 된다고. 이거 fx라고 하면. 그리고 무한대로 가는 fx도 살펴봐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부터 볼까요? 0 플러스일 때 fx는 뭘 것 같아? 뭐라고? 양이 무한대? 0 플러스면 분모는 0 플러스가 되지. 분자는 0 플러스면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로그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0 플러스면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진다고. 그지? 그러니까 분모는 0 플러스야. 이게 사실상 무한대잖아. 0분의 1이니까.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이해하고 있죠? 지금 하는 말을? 별로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다 그 얘기예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때? 얘랑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x가 이긴다고. 다항식 이긴다고요? 얘도 무한대가 되잖아. 얘도 무한대가 되잖아. 근데 둘 중에 누가 이겨? 얘가 이겨. 그거 해도 돼. 로피탈 생각해봐도 된다니까. 분모는 미분하면 1이야. 분자는 x분의 1이야. 무한대로 가면 분모는 1인데 분자는 0이잖아요. 1분의 0이잖아. 그러니까 0에 수렴하는 거지. 즉 분모가 더 세다 그런 이야기예요. 똑같이 무한대문에 무한대지만. 그래서 이 녀석은 0에 수렴하긴 하는데 부호 생각해보면 0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봐.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0에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지. 무한대로 가면 0 플러스래. 0에 가까워지는데 양수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0으로 가는데 양수니까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해했어? 무슨 얘기지? 그럼 이 중간의 그림은 올라오다가 내려가겠지. 그렇게 생기지 않았겠어? 참고로 요점의 좌표는 뭐야? 1이잖아. 1,0 지나가거든요. 여기 x좌표 1이구나 라는 것도 대충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0 플러스일 때는 왼쪽에 무한대로 내려가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갈 때는 0 플러스가 될 거니까 그 사이에 껴있는 그림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를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진짜로 요 점의 좌표를 찾아야 할 텐데 그 점의 좌표는 뭘로 찾으면 돼? 미분해서 찾으면 되지 이제. 저거 fx니까 f 프라임 x 찾아보면 x제곱에 얘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어차피 x 0보다 큰 거니까 맨날 양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그러니까 이건 1 빼기 ln x니까 x가 2겠네. 그지? 요 점 x좌표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리고 2를 대입해보면 2분의 1 되겠죠. 요거 y좌표가 2분의 1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 k가 0보다 작으면 계속 하나다가 0 될 때까지 하나인데 0보다 커지면 2개, 그러다 2분의 1이 되면 하나, 그 위로 빵개 라는 소리인 거지. 우리 아까 여기서 접선 이야기 할 때랑 당연히 결과가 똑같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간단하게 생긴 녀석이니까 접선 쑥쑥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숫자들이 좀 더러워지거나 뭐가 이것저것 들러붙으면 이제는 0,0에서 접선? 0,1에서 접선?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귀찮을 땐 아예 넘겨가지고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밑에 보시면 보충 설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나와 있죠. x분의 ln x를 k다
라고 해서 푸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요 문제는 간단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고 요거 접선 가지고 풀 수 있지만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충 설명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풀어보시면 좋겠고, 예를 들면 옆에 개념 넓히기 보세요. 개념 넓히기 같은 거 보시면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풀어보면 되겠지만 x제곱 이렇게 생긴 거 찾으세요잖아. 실근 3개 되도록 k의 범위 찾으세요거든요. 그래서 이걸 넘겨가지고 x제곱이랑 k2의 x? 이게 약간 골치 아프거든? 그렇다고 뭐 k를 넘겨가지고 k분의 1의 x제곱? 이것도 골치 아프다고. 어쩌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봐줄 수 있는데 2차가 되면 그때부터는 생각하기가 골치 아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옮기는 것보다 차라리 뭐가 낫겠다. 2x분의 x제곱이 k다 해서 요놈 그래프를 그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요거 그려서 상수함수 움직여가면서 보면 결국 극점이 어디인지만 살펴봐도 충분하니까. 극점이랑 극한값만 살펴봐도 충분하니까. 예제 4번.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x 빼기 ln kx가 0보다 컸으면 좋겠대. k의 범위 찾으세요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ln k랑 ln x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찢으면 되겠죠? x 마이너스 ln x하고 ln k 이렇게 생겼다는 거네.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 찾아가지고 얘가 그거보다 작아요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지? ln kx면 ln k 더하기 ln x잖아. 그러니까 ln k 오면 던진 거고. 이거 찾으면 되겠죠. 그럼 요놈 그래프를 그리려면 바로 그리기 못하면 얘도 정의역 보시고 극한값 보시고 미분해 보시고 정의역 x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0 플러스일 때 fx하고 무한대로 갈 때 fx하고 이렇게 두 개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보시고 얘는 0 플러스일 때 fx는 요 녀석이 0으로 가요. ln x는 0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걸 빼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요 놈은 x가 무한대로 가면 요 놈 무한대야? 요 놈 빼기 무한대야? 누가 크다고요? 앞에 있는 놈이 더 세다고요? 그냥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예요. 미분해보면 1 빼기 x분의 1이야. 통분하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x가 1일 때 0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0 플러스일 때 양의 무한대고요. 무한대로 갈 때도 무한대로 가요. 거기에 1에서 극점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여기가 1이겠네 싶은 거지 뭐. 1 실제로 집어넣어보면 1 빼기 ln 1이니까 1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맞지? 그래서 ln k는 요 녀석 최소값이 1이니까 얘 1보다 작으면 되는 거네요. 그죠? ln k가 1보다 작아요. 그럼 얘 k는 2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물론 k 나름대로도 음수일 때도 봐야 되네. 이렇게로 찢으면 k 나름대로도 양수니까 이제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kx가 0보다 큰 거잖아. 책에서 양수라고 했구나. 됐네요. 다행이다.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k도 양수. 그래서 이제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요. kx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음수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그 경우는 왼쪽 편에도 뭔가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다행히 x가 0보다 크다고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넘겨가지고 그림 그려보시면 되겠다. 책에서는 그냥 통째로
이거 그냥 통째로 미분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렇게 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하려는 건 상수 만들어 놓고 그거 살펴보려고 하는 거니까. 옆에 보시면 숫자 바꾸기 있죠. 바로 옆에 얘도 x 더하기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fx라고 해놓고 나서 뭘 해도 되는데 이거 미분해도 k가 안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 x 넘기고 2의 마이너스 x로 나눈다고요.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그래서 요 녀석 그래프 그려가지고 얘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이거 그림 그리는 건 아까 했던 것처럼 정격 살펴보고 점근선 살펴보고 양쪽 극압 살펴보고 극점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이거 대충 그림 그려가지고 최대값보다 얘가 더 크다. 뭐 이거 하시면 되겠죠. 그죠? 뒤에는 속도 이야기인데 잠깐 쉬었다 할까? 이어서 속도 봅시다. 346페이지고요. 책 먼저 보고 나서 예제 풀면서 마저 이야기를 좀 할게요. 표시해야 될 부분만 좀 표시하고 가자면 세 번째 줄입니다.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있죠? 점 P의 위치를 좌표 x, y라고 하면 x, y는 시각 t를 매개변수로 하는 x는 ft, y는 gt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속도나 가속도를 물어봤다는 건 시각에 따라서 위치가 변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x좌표랑 y좌표 따로따로 시각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x좌표랑 y좌표를 직접적으로 연결했다기보단 t라는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x좌표랑 y좌표를 따로따로 나타내서 ft, gt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위치라고 생각을 해보면 밑에 이제 노란색 줄 쳐져 있는데 가서 보자고요. vx랑 vy예요. x좌표 쪽 성분의 속도랑 y좌표 쪽 성분의 속도를 따로따로 계산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점 P의 속도를 물어보면 그때는 f', t, g' t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따로따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x좌표랑 y좌표를 따로따로 생각하듯이 속도를 물어보면 x축 성분의 속도랑 y축 성분의 속도를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속력이라는 게 또 나와 있죠. 루트 안에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 즉 피타고라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P라는 점이 있고 요 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이 점의 좌표 자체는 ft, g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속도라는 건 요거를 x 성분, y 성분으로 따로따로 찢어서 생각을 해볼 거란 이야기고요. x축으로 변화하는 건 f't로 찾으시면 되고 y쪽으로 움직이는 건 g't로 찾으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점 P의 속도를 구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x랑 y 따로따로 찾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 구하세요. 그러면 x축으로는 얼마, y축으로는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거기 밑에 나와 있지만 속력이라는 건데 우리 수투에서 했던 거 생각해보면 수학투에선 이렇게 간단하게 했죠. 위치함수 t에 관한 우리 이거는 이제 수직선 위에서만 하는 거였으니까 그지? 위치함수 요 녀석을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였고요. 속도 이제 우리 보통 v로 나타냈어요. 속도 함수를 또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였다고요. at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 밑에 누가 있었냐면 속력이라는 게 있었어. 속력 뭐였냐면 절대값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럼 이게 수직선이 아니라 평면으로 왔을 때 속력은 어떻게 구할 거냐? 결국 크기를 구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x축으로의 속도, y축으로의 속도라고 치면 실제로 얘는 이렇게 움직였다는 이야기니까 요 속력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구하듯이 구하시면 된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x축 성분의 속력과 y축 성분의 속력을 피타 가지고 구하시면 이게 점 P의 속력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죠? 속력이라는 건 크기이기 때문에 언제나 양의 값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넘어와서 보시면 가속도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속도라고 해서 다르지 않겠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점 P의 가속도도 당연히 X축 성분과 Y축 성분을 따로따로 고려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가속도의 크기 역시나 피타 구하듯이 X축 성분의 가속도랑 Y축 성분의 가속도 구해보시면 되고요. 밑에 바이블 포인트에 정리 다시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348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시각에 대한 변화율 되어 있죠. 이것도 우리 수투 할 때 뭐 이제 우리 거기서는 보통 그런 거 많이 했죠.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무게의 변화율.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녀석이라면 전부 다 시각에 대한 변화를 구할 수 있었다고요. 그냥 t로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을 t로 정확하게 딱 나타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뭐 합성함수라든지 매개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타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예제는 그냥 뒤에 있는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할게요. 예제 5번 가봅시다. 얘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이니까 그냥 X축 성분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녀석 속도 가속도 구하세요 라는 건 그냥 미분해서 대입해 보시면 되고 T는 3이라고 했으니까 미분해서 T에다 3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별로 어렵지 않고요. 2번도 마찬가지. 운동 방향 바꾸는 시각을 물어봤으니까 결국 극점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은 다음에 대입하셔가지고 위치 찾아보시면 되는데 물어본 게 T1을 물어보거나 위치를 물어본 게 아니라 탄젠트를 갑자기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X 성분 자체가 사인이랑 코사인의 합으로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구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 5번은 수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미분하는 거고 극점 찾는 거라서 해보시면 되고요. 예제 6번은 같이 보죠.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X는 2 코사인 3T, Y는 2 사인 3T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그래서 속도하고 가속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니까 속도 구하려면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은 Y 성분끼리 그냥 따로따로 그냥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지금 다 알아서 T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X를 T 가지고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6 사인 3T Y를 또 T 가지고 미분해보면 6 코사인 3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쓰시면 되죠. 속도라는 건 점 P의 속도라는 건 마이너스 6 사인 3T 6 코사인 3T 이렇게 쓰시면 속도가 되겠죠. 가속도는 또 미분하면 되겠네. 그죠? 점 P의 가속도는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18 코사인 3T 마이너스 18 사인 3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그러고 나서 물어본 것도 2번에 속력과 가속력의 크기도 가속도의 크기도 물어봤어요. 속력이랑 가속도의 크기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루트 6 되겠죠? 가속도의 크기도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루트 하니까 18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고 실제로 활용 문제가 약간 골치 아프겠죠. 7번 가서 보시면 막대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막대의 길이가 20m래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알려줬어요. 20m인 사다리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똑바로 벽에 기대어 있다가 위쪽 끝이 벽면을 따라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데 T초 후에 벽면과 벽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DT분의 D세타가 5분의 1이래요.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사다리 아래쪽 끝점 P가 벽면으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를 구하래요. 즉, 요 길이를 X라고 보면 T에 따라서 이 X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얘기잖아요. 즉, 문제에서 뭐 물어봤다고? DT분의 DX, T가 3분의 T가 안 나왔구나.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뭐 이런 이야기 되겠다.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거 구해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세타하고 x 사이의 관계야. 그죠? 근데 물어보는 건 x를 t로 미분하세요잖아요.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 찾아가지고요. 일단 찾아보면 이런 거지. 여기가 세타고 여기 90도니까 요렇게잖아요. 그죠? 20분의 x가 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x라는 건 20 사인 세타 요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근데 난 지금 뭘 찾고 싶다고? 이거 찾고 싶다고. dt분의 dx. 그럼 양변 x를 미분하시면 되죠. 그럼 좌변은 dt분의 dx. 우변도 t로 미분하고 싶은데 변수 t 아니고 세타니까 dt분의 d세타 해놓고 나서 d세타분의 요놈 하시면 되겠죠. 20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뀐다고요. 근데 요 dt분의 d세타가 얼마였다고 우리 아까 주기를 5분의 1이라고 줬다고요. 그럼 요놈이 5분의 1에 20의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3분의 파이래. 코사인 세타에 3분의 파이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코사인 3분의 파이면 2분의 1이니까 그럼 뭐야? 2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막 좀 뭐랄까 주어져 있는 녀석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볼 텐데 아마 이제는 뭐 수투 할 때처럼 그냥 이 x를 바로 t에 관한 식으로 짠 하고 나타내서 그걸 t로 미분해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오히려 복잡해질 거라는 거야. 우리가 수투에서 했을 때는 뭐 길이를 뭐라고 두면 t초 후의 상황을 생각하죠. t초 후의 상황을 생각해서 t초 후에 요 길이를 t로 나타냈다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굳이 나타내보자면 이런 거잖아. x가 20 사인 세타고요. 요 세타라는 녀석이 지금 dt분의 d세타가 5분의 1이라는 건 매 초 5분의 1씩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세타 자체가 5분의 1t인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굳이 이거대로 하자면. 그래서 요 세타 자리에 5분의 1t를 집어넣고 그 다음 얘를 t로 미분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t초 후의 상황을 t에 관한 식으로 x를 t에 관한 식으로 예쁘게 나타낼 수 있으면 나타내고 t로 미분하는 거야. 그거 우리 수트에서 했던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더 복잡하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이렇게 그냥 매개변수라든지 합성함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미분해야 되는지 그것만 잘 파악하시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 밑에도 써 있네요. 보충 설명에도 보시면 주어진 문제에서 dt분의 d세타가 5분의 1이니까 세타 자체를 5분의 1t라고 두고 집어넣어서 풀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니까 되는 거지 하기 너무 힘든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는 약간 그런 방법은 포기하시는 게 좋고요. 얘처럼 주어진 거 가지고 관계식 빨리 찾아서 그냥 세타로 t로 미분하라고 dt분의 dx고 dt분의 d세타고 각자 미분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야 끝이야? 끝이구나. 더 하려고 했는데 없네. 할 게 없네요. 할 걸 그랬구나. 아무튼 그래서 미분은 여기까지인데 너무 험하게 끝났네. 난 더 있는 줄 알았어. 왜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럼 아까 할 걸 그랬네. 일단은 예제가 총 7개 들어있네요. 그죠? 예제 7개 하고 숫자 바꾸기 정도 좀 오늘은 풀고 갈 수 있겠죠? 8시? 시험이나 하나 볼까? 뭐라고요?